투자가 궁금해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픽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확 달라지거든요. 네. 네, 이럴 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또 오늘 긴급 진단 해볼 만한 메디톡스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사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메디톡스, 얼룩진 국내 1호 보톡스로 결론이 났는데 현재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는지 메디톡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 저희가 100점 만점의 투자 점수 그리고 한 줄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뭐 0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최소 점수를 저는 30점이라고 하고 최고를 이제 100점을 줄 수는 없고 90점이라고 그 기준을 일단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30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악재는 분명히 예견된 건데 이제 거의 취소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더 예견을 일단 하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이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그리고 개인들이 자꾸 바닥이라 생각하고 차트 바닥이라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네. 그 시각처 입장에서는 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품목 허가 취소된 거는 이제 세 가지 품목입니다. 이제 그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품목 허가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6월 25일자 이제 허가 취소한다고 이제 시각처에서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거의 매출의 한 40%쯤 차지했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동사의 다른 제품인 그 이노톡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조 업무 정지 3개월에 달하는 그런 과징금 1억 7,460만 원을 좀 받은 상태고 메디톡스가 제품이 총 3가지예요. 네. 메디톡신 그리고 코어톡스, 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 3가지인데 그 메디톡신 뺀 나머지는 매출이 10% 안팎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메디톡스가 빠진다고 하면은 뭐 장기로 두자면 차포 다 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져가신 분들은 일단 이거를 여기 많이 빠질 때 여기서 매수 대응하기보다 다른 모멘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다 매도 대응하시고 메디톡신은 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 매경에서 메디톡신을 의견을 드린 게 마지막 드렸던 게 작년이요. 작년 대략 한 8월 그쯤 됐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2018년 10월 그쯤에서는 그러니까 2018년도 연말에는 바닥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바닥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한번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 저 여전히 메디톡스는 바닥 알 수 없다.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거 10만 원 지지 여기 깨지면 아마 그다음부터는 또 지지란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보유신 분들은 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30점 낮은 점수 현재는 19% 급락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바닥이 더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우리 투자자분들이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메디톡스의 퇴출 소식으로 인해 반사익이 예상되는 종목들 주가는 오르겠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휴젤입니다. 지금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메디톡스와 함께 2강 체제를 굳건하게 갖고 있는데 여기서 메디톡스가 퇴출된다면 독보적으로 1위를 굳힐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투자 의견 점수와 한 줄 코멘트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70점 드리도록 하고요. 네. 반사 이익에 대한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도 좀 사실 이미 다 네. 시장에 노출된 재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재료가 나와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다시 네. 또 빠지니까 또 저가에서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서 저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칠자가 보이는 건 나뿐인가? 3년 뒤에 100만 원 갔을 때 후회 말고 딱 200만 먹는다는 생각으로 입장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다? 이 수급 보시는 분들도 있네요. 지금 국내 보톡스 시장 2위 중에 1위가 휴젤이고 2위가 메디톡스인데 메디톡스가 퇴출되면서 이 시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휴젤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랑 슈젤이랑 합쳐서 80에서 85% 점유를 했는데 둘이 비슷비슷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슈젤이 다 가져간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슈젤이 이제 국내 성형외과에서 사실 잘 안 쓰였어요. 왜냐면 약간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웅제약 나보타라든가 이제 메디톡신이 주로 쓰였거든요. 나보타를 좀 더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메디톡신이 다 이제 퇴출이 되면서 슈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은 다소 늘 거라고 보여지지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해외 수출이 지금 2분기 수출이 많이 급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톡신이 판매 허가가 이제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판매 정지가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수출 부분의 부진을 내수 부분이 좀 메울 수는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오늘 좀 시장에서 나온 평가 중에 하나는 좀 그 메디톡스가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진출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그 휴젤도 지금 중국 허가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올해 한 7에서 8월 정도 이제 최종 허가 기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업체에서 이런 불신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이런 선도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해외 수출에 대해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중요한 입장에서는 휴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장 전체로는 악재라고 보여지고 개별 종목으로서는 뉴스성 호재는 있겠지만은 이런 보톡스 시장 전체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겠고 또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지금 대웅제약 나보타가 지금 굉장히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 외에 그동안 다른 업체들이 이제 신규 생생 업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휴젤이 온전히 시장 점유율을 다 가져간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게 휴젤이었거든요. 네. 오전장에 좀 오르려다 말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하고 있는데 휴젤에 대한 주가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가격 전략으로 들어보죠. 그러니까 그 메디톡신의 점유율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을 다 가져온다고 했을 때까지 반영한 주가가 대략 50만 원 정도 목표까지 좀 잡을 수 있겠고요. 네. 이전 한 2018년도 고점 라인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보고 좀 더 본다고 하면은 차트상으로 이 정도 한 55만 원 이상 볼 수 있겠지만은 밸류에이션상 최대로 잡으면 50만 원 정도가 좀 적당한 가격이라 볼 수 있어서 오늘 아마 갭 상승 나왔을 때 차익 매물 나오고 오늘 빠지니까 여기서 다시 저가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지금 트레이딩은 오늘 매매 좀 끝났다고 좀 보여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를 하시고 이게 이제 선절 라인은 40만 원 정도로 잡아보시고요. 네. 위에 목표가는 50만 원 정도 가지고서 이제 현재 가지고 계신 분 위주로 그냥 홀딩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유자분들 홀딩하면서 50만 원의 목표 주가, 40만 원의 손절가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이번에는 대웅제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젤과 메디톡스가 강자고 이제 후발주자예요. 그리고 대웅제약은 또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데 이 대웅제약에도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한 줄 평은요? 대형제약 70점 드리고요. 70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제법 클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법 클 수 있다. 이유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현재 주가는요. 오늘 아침에 그 갭상승이 참 무색하게 4%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 전문가님들 만약 대웅이 ITC 승소하면 얼마까지 갈까요? 현재 ITC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메디톡스가 취소될 거라고 거의 예상했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크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대웅제약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일단은 후발주자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웅제약이 FDA 승인을 좀 일단 나보타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메디톡스와 이제 소송전이 있어서 그 ICT의 지금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은 일단 품질에 대해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뭐 성형외과에서도 나름 선호하는 그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캐파를 가진 곳보다 더 올라갈 그렇죠. 가능성도 있다고 봤을 때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데 근데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나보타 동사의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잡을 때 나보타의 가치를 상당히 많이 쳐주거든요. 네. 나보타에 대한 수출 가치를 대략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사이로 보고 있어요. 동사의 시가총액에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소송 결과를 많이 동사가 패소를 하게 되게 되면은 급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만약에 나보타의 수출 가치를 뺀 목표 주가를 9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 없으니까 14만 원대 15만 원 가까이 되는데 네. 9만 원 보고 있고 그 나보타의 가치를 포함했을 때 한 18만 원 정도로 대략 18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러면은 상방과 하방이 다 비슷한데 하방이 위험 리스크가 더 큰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저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지금 아직은 결과가 나오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에서 보고 지금 보유 관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날의 검이다 평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갖고 있는 분들 우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어디까지 볼 수 네, 있을까요? 이게 18만 원 정도 딱 보면은 저는 적당하다 보고 있고요. 네. 손절 라인은 한 14만 원 정도 오늘 21선 좀 올라오는 구간 정도, 그러니까 11선 올라오는 구간 정도, 14만 원 손절 라인 잡고 그리고 18만 원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략 한 17만 원 전후부터 또 부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최종 한 18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이 이렇게 반사익을 봐? 저는 좀 놀랬던 종목이고요. 찾아보고 나서 그래서 오르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균주를 갖고 있는 RF텍인데 오늘 장중에 27%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움직이게 가벼운 몸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RF텍에 대한 가치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줄 수 있을까요? 일단 50점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품이 출시된 건 아니고 네. 그 독자적인 균주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그 부분이 부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자적인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아직 판매나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50점이란 점수를 받았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론방에 들어가 보니 항상 이런 종목에는 지금이 최저가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동단계 오늘 상한가를 가는 게 좋을까? 어제 매집을 좀 더 할 걸 하는 후회도 있고요. 저평가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RF텍 어떤 회사인지 메디톡신 반사이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메디톡스 반사이익에 나온 이유가 동사 이제 그 RF 바이오라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네. 입수한 벌꿀에서 클로스 트리디우 볼리티눔 타입 A1에 대한 그 신규 균주를 이제 두 종을 분류를 해서 이제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동사가 6월 15일 날 상한가 이후에 이틀 조정 받고선 다시 오늘 메디톡스의 이슈 나오면서 좀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10,000원 정도 위에 가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단 매물대가 작년 4월에서 6월에서 7월달에 생성된 매물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에 생긴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지금 차익 매물이라든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잡아놓고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절가를 좀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익절가는 9,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절가 9,400원, 목표 주가 10,000원 RF텍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사실 이 이슈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급등하냐고 몇 번 좀 다뤄본 적이 있던 종목이에요. 제테마인데 이렇게 또 한 번 더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메디톡신 퇴출에 따른 수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가 점수 한번 들어볼게요. 제테마는 좋은데요. 네. 좋은데 일단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50점 드리겠고요. 회사가 50점이나 아니라 지금 주가 위치가 50 정도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기존 업체에 대한 공백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업체 공백을 채울 대안이다. 회사에 대해서 좋지만 주가 가격 때문에 50점을 받았다고 코멘트 더해 주셨어요.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테마를 한 달 전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수익이 얼마일까 참 궁금한데요. 메디톡스 기사 때문에 수급이 또 제테마로 다 몰릴 거다라는 의견 속에 이전에 무상증자 100%라는 호재를 한번 빵 터뜨려줬기 때문에 제테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운빨 보소라는 의견도 있는데 제테마는 무상증자에 러시아 필러 품목 허가까지 들고 왔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 강점 들어볼게요. 네, CR 누런산 필러를 네. 만드는 업체고요. 보털링 톡신이라든가 의료 장비를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동사 이제 고객분이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긴 해요. 네. 계시는데 이제 제가 추천한 거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사셨는데 알아서 사셨어요? 그때 많이 올라갔는데 안 파시길래 여쭤보니까 자기 한 무중 한번 기대해 본다고 하시는데 진짜 무중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걸 기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요즘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무중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무중 한번 나오지 않겠냐 이러면 진짜 무중까지 나오는 경우도 좀 봤는데 아직도 안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올 만한 재료 좀 다 나왔다고 좀 측면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 기술적으로 오일선을 약간 지금 고개를 내린 상태거든요. 꺾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매수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현재까지 좀 매도 의견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보톡스 관해서는 지금 국내 임상을 추진하고 있고 수출 허가는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획득을 할 거니까 상반기 다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달 안에 허가가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좀 늦어질 수는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보톡스 기술 수출하는 데 의해서 이제 아시아 쪽,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도 좀 수출을 지금 추진
추진하고 있어서 보톡스 관련주로서 최근에 지금 메디톡스 수혜주로 반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동사는 또 필러 쪽은 그 전에는 우리 얼굴 필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동사는 바디 필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쪽 필러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이 필러 사용이 늘어날수록 동사가 수익 그 실제 올라가고 있고요. 동사가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이 됩니다. 80억대 예상이 되고 그 매출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서 이게 실적과 지금 테마 뭐 무정 이슈 여러 가지가 호의가 다 겹치면서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은 행복할 때 보고 있고요. 뭐 한 번에 다 파시는 것보다 일단은 오늘 한 일부 한 절반 정도 파시고 5일선 이탈 흐름 그 최종 11선 이탈 전까지는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회사고요. 호재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신규 접근할 만한 가격대는 아니다. 높이 올라갔다 의견 드렸으니까요. 매도 관점에서 한번 차익을 실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창원 차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